자, 우리 오늘은 한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수능이 꽤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보고 어떻게 답을 내는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 나왔던 오늘은 어휘 문제, 그래서 어휘 문제, 그다음에 빈칸 문제, 그다음에 문장 삽입, 그다음에 순서 배열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어휘 문제 풀 때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 어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반대 어휘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답이 정답이라면 있죠. 그 자리에는 그 단어에 반의어가 들어가야 돼서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reduce죠. 줄이는 건지 늘리는 건지예요. 줄이는 건지 늘리는지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보니까 오가닉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네요. 자, 오가닉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블라블라 여기까지죠. 여기가 주어고 오가닉 방법 자체가 데미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레스는 나시니까. 그래서 오가닉 방법은 피해가 별로 없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라고 돼 있죠. 자, 피해를 안 준다라는 얘기 다음에 however가 나왔으니 얘부터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문제점이 된다면 자 생산량이 생산량이 주는 게 문제인지 느는 게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생산량이라는 것은 주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상가 비용을 늘리게 되는 거고 즉 비용은 커지는데 생산량은 줄어든다가 문제점이 맞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잡아두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인오가닉 보이시나요? 인오가닉. 자 지금 이 두 문장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오가닉의 문제점이에요. 오가닉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반대말로 써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오가닉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오가닉에 반대가 되는 인오가닉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되게 괜찮다가 되는 겁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 중요해요. 서로 반대될 만한 두 소재는 반대될 만한 내용이 같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오가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오가닉에겐 큰 문제가 없다, 좋다, 에센셜이 맞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 또 가 볼게요. 여기 비코즈가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오가닉 제품들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인오가닉보다 오가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가닉은 제한돼 있고 인오가닉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렇게 non-leguminous 보이시나요? 요게 요 crops가 어떤 crops가 되는 거죠? 바로 인오가닉에 관련된 crops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Extensive use of either manual or legumes as green manual crops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none일 때가 inorganic이면 none 얘일 때가 inorganic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오가닉이 되는 겁니다. 유기농에 같은 뜻이 되는 거고. 됐나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in addition으로 이어지고 있죠. in addition으로 이어지고 있고 뒤에 있는 오가닉이 뒤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왜 그게 이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원인과 결과랑 원인 관계 얘기가 나오면 뒤에 얘기가 뒤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뒤를 중심으로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비코즈 뒤쪽을 본다면 오가닉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인오가닉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 따라서 오가닉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인 에디션이 나온다면 글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베네핏이 아닌 단점으로 써야 돼요.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됐죠? 요걸 보고 얘가 인오가닉이니까 얘는 올가닉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그러면 오가닉에 대해선 단점이라고 해야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앞에 문장의 비코우 조절이 뒤쪽으로 이어진다면 올가닉에 대한 얘기가 뒤로 이어지게 될 거고 올가닉에 대한 얘기가 뒤로 이어진다면 장점 얘기가 아니라 단점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3번이 틀려서 단점으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게 반대말로 쓰는 어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 빈칸 문제로 또 가볼게요. 빈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라 그랬죠? 근거 찾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찾기라고 누누이 말했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빈칸에 있는 문장에서 관계성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바로 빈칸이 원인자리인지 결과자리인지 빈칸과 뭔가 반대될 만한 게 있는지를 봐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유머,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게 아니라 즉 저는 이 지문의 구성을 어떻게 볼 거냐면 유머라는 게 있으면 A를 하지는 않는다. B를 한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는 글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요 A 얘기가 어디 들어가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A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유머를 통해서 뭘 안 하는 건지를 찾으면 됩니다. 유머를 통해서 뭘 안 하는 건지를 찾으면 될 거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유머 뭐 이런 실질적인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여기는 뭐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유머가 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얘도 뭐가 될까요? 원인 자리에 써 있는 이 얘. as long as는 여러분 부사절은 원인입니다. 얘도 원인이고 얘도 유머가 되겠죠. 자, 유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재밌다면 자, 우리는요. 잠시 동안 보이시나요? 자, 제가 찾고 있는 건 유머를 통해서 뭘 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지 않는다를 찾고 있는데 뭘 하지 않는다라고 찾고 있는데 여기 관심이 없다라고 써 있네요. not concerned. 이것이 사실이든 가짜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심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유머를 통해서 뭐를 제공하는 건 아닌 거죠. 유머를 통해서 뭐를 제공하는 건 아니냐면 바로 정확하고 아니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엔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가 이어진다면요. 어떤 애가 또 보이냐면요. 여기 이런 애 보이시나요? 바로 누군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지적해 주려는 고쳐 주려고 하는 누군가예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사실을 고쳐 주려는 누군가는 방해한다고 들을 거예요. 즉 어디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제대로 된 것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방해한다라고 말을 한다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갈 주관식은 뭔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이고 거짓이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고
사실이고 거짓이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다면 정확한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래서 정답은 1 번으로 가 주시면 되는 게 31 번의 빈칸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32번 또 얘도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뭘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되냐면 이번엔 또 뉴스. 이게 전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풀게 나왔어요. 형성됩니다. 필요 없고 법바이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원인. 대체 뭐를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건지, 뭐를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건지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어떤 걸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건지, 첫 번째는 선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B가 될 거고, 대체 선택 말고 어떤 걸 통해서 뉴스를 만든다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찾아야 될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어떤 거를 사용하고 어떤 원인을 이용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뉴스를 만든다라는 걸 찾으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뭘 찾아야 되죠? 뉴스가 결과 자리에 써 있는 거. 그랬을 때 원인 자리에 써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찾으러 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까지는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뉴스를 뭘로 만드는 건지를 찾는 거니까 뉴스가 나오는 데부터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막 블라블라의 말들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뭐지? 뉴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뉴스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인디드 뉴스 컨스트럭션. 자, 이 정도면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이시나요? rely on. on 뒤에 명사가 뭐죠? 누가 봐도 원인이죠. 누가 봐도 원인 맞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존하다, 의지하다가 아니에요. 동사 뭐 on 명사가 돼서 뭐 depend도 있고 rely도 있고 쓴 김에 그냥 count, fall back on, 그다음에 hinge on, bank on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의존하다, 의지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결과 자리에 뉴스 컨스트럭션이 써 있으니 얘가 어디 들어가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 전 이제 여기 써 있는 말을 빈칸에다 집어넣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에디팅 템포스, 프레젠트 텐스 스타일 요 로고를 사용하고 비주얼 커트를 사용하고 블라블라를 사용하고 이 중 하나 걸리는 걸 갖다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로고 사용, 비주얼 커트를 사용하는 거. 자, 프로듀서들이 선호하는 컨텐츠 버리고요. 꼭 레이티스트 이슈도 버리고 과거도 버리면 돼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보이시나요? 비주얼 보이죠?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말하는 얘기를 들어가면 정답은 5 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근거를 잡고 어떤 걸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3 번으로 가 볼게요. 얘도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뭘 잡아야 되는지를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절, pointed out 뒤에 대절. 그래서 이 행위자들이 대체 뭐를 해야 되는 건지, 행위자들이 대체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위자들이, 액터들이 뭘 한다는 건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즉 우리가 찾는 건 액터들이 뭐뭐를 해야 한다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답의 근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쭉 찾을 거고, 이게 만약에 조금 쉬운 문제라면 이런 데 다 보이게 나올 거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뒤로 쭉 내려갔을 때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찾는 건 뭘 해야 되는 건지만 찾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봐봐요. 그 첫 번째 후보군이 어디냐면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받아야 한다는 건지 이거는 뭐뭐 받는 거지 한다가 아니죠. 즉 이런 데 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 must allow users 사용자들 actors가 되는 거 맞죠? 얘네가 이거를 해야 한다예요. 얘네가 device 규정을 바꿔야 된다. 얘네가 규정을 바꿔야 된다. 자, 지금부터 여기도 액터들이 규정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바꿔야 한다. 자, 규정을 바꾸다 찾아보세요. 규정을 바꾸다를 찾으면 아무것도 없죠. change the rules가 들어가 있는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죠. 빈칸 문제는 정말 찾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가 정말 좋은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34번. 이건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be rather than A가 되면 A라기보단 B가 되고요. A라기보단 B가 되고 A, B는 반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지금 rather than 자리에 뭐라고 써 있죠? 자,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반대가 들어간다면요. 여기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음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속적인 의문 제기. 이 questioning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이게 아닐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에 근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근접하지 않는다의 얘기를 questioning이 하고 있다면 questioning이란 단어가 그렇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여기는 그냥 뭐가 들어가면 똑같이 진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죠. 진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논리성을 가지고 푸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것들 또는 뭐 요런 것들. 근데 지금 다 뭐냐면 퀘스처닝을 안 담고 있어요. 이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얘긴데 여기는 지금 빈칸에 퀘스처닝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과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퀘스처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 여기는 진리를 추구한다 같은 얘기가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걸 찾겠다고 생각하면 평가고 모고가 아니에요. 진리는 확실하고 정확한 것, 이미 과거 성취된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얘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rather than도 있으니.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자, 이게 봐봐요. 새롭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랑 question of 빈칸이랑 같은 말이 된다면요.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 계속 맞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과거의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가 되면 되겠죠? 과거의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가 되겠죠. 즉 빈칸에 들어갈 얘기는 새로운 것을 뭔가 나타내고 표현한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빈칸이 있는 부분에 questioning이라고 있으니 과거의 것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과거의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lready 요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성취된 여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정답은 2번으로 밖에 못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볼 어떤 그 빈칸 유형이 될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건 뭐냐면 이번엔 순서 배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바로 같은 소재끼리 묶는다. 두 번째, 글은 둘로 나눈다. 세 번째, 소재의 시작점을 기억한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절대 집착하면 안 되는 건 어떻게 같은 말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다음에 뭐가 올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for example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자, 예시가 시작된다라는 건 예시 부분에 뭔가 그래도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라는 얘긴데, 예시 부분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쓰레기 처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시부터 쓰레기 처리 얘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말인즉슨 쓰레기에 관련된 얘기라면 전부 다 A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죠. 왜냐하면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예시로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봤더니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리사이클링 그리고 트래시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보이는 순간 얘는 누구 D죠? A, D가 되는 겁니다. 왜? 쓰레기에 대한 얘기는 A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A, C를 이렇게 잡아두고 시작하면 돼요. 자, 만약에 C, D로 계속 붙으려면 여기도 쓰레기 얘기가 뭔가 이미 끝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그냥 무슨 얘기죠? 텍스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텍스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고 텍스에 관련된 얘기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텍스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여기 제시문도 쓰레기 얘기가 아니죠. 맞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과 D는 쓰레기 얘기가 아니고요. A와 C는 쓰레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둘로 쪼갠다면 제시문은 B에다가 붙여야겠죠. A, C를 묶어주고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세금이 세금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쓰레기에 관한 얘기와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에 관한 얘기로 나눠서 걔네끼리 붙이고 얘네끼리 붙이면 제시문과 B가 붙게 되고 쓰레기 얘기가 시작되는 A, C번도 쓰레기에 관한 얘기니까 C로 이어지게 돼서 정답은 BAC로 갈 수 있다는 거. 요게 순서 배열. 자, 이거 진짜 여러분 어렵지 않게 가는 연습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잘 좀 연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으로 또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 됐고, 이거 보이시나요? 휴먼 마인드, 휴먼 마인드. 여러분요, 더 마인드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죠? 12로 시작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 이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순서별 문제를 잘 풀면 2개 남는다고. 그 2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요. 실제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owever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문학에서 독자들이 만나는 그러한 세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의지에 의해서 필터된다라고 써 있고 그러면 문학에서의 이런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작가가 선택했던 내용물도 결국 문학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 맞죠? 즉 문학에서 독자와 작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점이 바로 어디냐면 however가 들어간 이 부분이니까요.
문학에서 독자가 어떻고 블라블라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게 요 부분이니깐요. 여기서 뒤로 이어진다면 BA가 되겠네요. CBA로 가면 정답은 5 번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요거 잘 좀 받으시고 같은 소재가 되는 걸 묶어 주는 것만 깔끔하게 갈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둔 상태로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 요거 잘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38 번의 문장 삽입으로 또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문장 삽입은 시작점, 끝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가 시작될까에 대한 판단. 만약에 어떤 얘기가 시작될까에 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가 끝날까에 대한 판단. 그거를 제시문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잡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각 선지들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의 각 선지들을 보면서 바로 선지 바로 다음 문장에 어떤 애가 써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선지 바로 다음 문장에 어떤 애가 써 있는지, 어떤 소재가 써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 바로 다음 문장의 소재를 보면서 이 소재가 혹시 여기 A라고 써 있을 때 이 소재가 혹시 여기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시문이 1 번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그 소재는 여기 써 있어야 되니깐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여기 앞 문장에 그 A의 소재에 관련된 얘기가 없고 제시문에 A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정답은 거기다 찍으시면 돼요. 이게 시작점. 자, 그리고 여기 다음 문장에 A를 봤더니 여기도 A가 없어요. 근데 여긴 B라고 써 있어요. 근데 D를 보니깐 다 A 얘기가 써 있는 거죠. 근데 제시문을 보니깐 전부 다 D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제시문이 여기 들어가야 D의 끝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있죠. 소재가 요렇게 갑자기 바뀌는 점을 찾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그래서 제시문 선지 다음 문장을 볼 때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같은 부분의 다음 문장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 줘야 되냐? 바로 이거죠. 지시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는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사합도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요. 자,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이걸 절대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요 기준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가 끝났죠? 회사가 바로 줄일 것이다.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바로 줄일 것이다라고 보이시죠? 해고될 것 같은 두려움을 줄인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해고될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고될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얘기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면요. 뭐 다시 교육시켜 가지고 해고될 두려움을 줄인다는 얘기니깐요. 자, 이쪽으로 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결국 판단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5번 선지 바로 다음 문장에 얘예요. 교체된 인간 노동자들, 교체된 그 인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인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맞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딜 봐도 인간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5번 앞에 문장에 여기를 봐도요. 여기 인간 노동자들 얘기는 없습니다. 즉 이 replaced human workers를 받아줄 만한 인간 노동자들,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5번 앞에 문장인 여기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있나요? 이 부분에 눈을 씻고 봐도 노동자들이라고 써 있는 얘기가 없죠. 정답은 몇 번이죠? employees가 들어가야겠네요. 5 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시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바로 다음 문장의 소재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런 것들을 좀 잡아두는 거고요. '이 얘기가 이어지겠네.'라는 것들을 잡아두는 거고, 잡아 놨으면 각 선지 다음 문장을 보면서 얘를 판단할 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39 번이에요. 자, 이건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하나만 딱 강조해 볼게요. 이 어떤 문장 삽입의 이 제시문의 포인트 중에요, 이 깔고 가는 표현이 제시문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깔고 가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깔고 가는 표현. 자, 첫 번째, of course, 물론, 확실히, 분명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어 may, might, can, could, would 동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과거의 형태, 지문의 중간에 등장하는 부정문의 형태, 또는 가정법의 형태, 또는 at first 같은 형태들, 요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깔아두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깔아두는 표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 깔고 가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but이 등장했을 때 여기가 A 얘기고 잠시 반대될 만한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A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저는 깔고 가는 표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요렇게 잡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게 문장 삽입에서 제시문으로 활용되겠죠. 실제로 수능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떤 표현이냐면 요렇게 but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but이 있으면 법부터 반대말 나오는 거 맞죠? 만약에 제시문이 3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제시문이 3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 앞에 써 있는 A의 반대말이 요렇게 등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여기가 A 얘긴데요. 그리고 여기 but이 있는데 but 뒤도 반대가 아닌 그냥 A 얘기가 뭐야, 같은 말이 써 있는 거죠. 분명히 but이 있다면, 그리고 3번이 제시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but 뒤에는 A의 반대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A 얘기가 써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여러분 제가 이거 제시문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one could not take filmic fantasies,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현실의 표현으로 여길 수 없다. 이런 필미익한 판타지를요, 현실을 표현하는 걸로 여길 수가 없다를 본 순간 이거에 대한 얘기가 뒤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제시문이 부정문 플러스 could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깔고 가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요 얘기는 깔고 가는 표현처럼 볼 수 있는 거고요. 맞나요? 깔고 가는 표현처럼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여기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여기 but 보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계속 what's worse, 여기도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구조를 꼭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쁜 건 여기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상관없이 해석이 됐든 안 됐든. 자, 제시문이 이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이 제시문이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but 뒤에는 어떤 애가 나와야 되죠? but 뒤에는 반대가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만약에 제시문이 4번에 안 들어간다면 잘 보셔야 돼요. 제시문이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but 뒤에는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but D가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얘기인지 또는 뭔가가 좋아졌다라는 얘기인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만약에 but D의 얘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가 해결되고 좋아진다라는 얘기면 제시문은 4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딱 반대가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but D 얘기가 또다시 문제점에 관한 얘기면 즉 but D를 봤더니 계속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지금 이 앞의 문장도 문제점, 뒤의 문장도 문제점. 그렇다면 but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즉 그게 but으로 이어지려면 중간에 뭐가 껴야 되죠? 깔고 가는 표현이 껴 있어야겠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깔고 가는 표현이 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sound and color 그리고 자 요거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둘게요. 요거 다 적어 주셨으려 보고 자 threaten to 부정사 이거 위협해서 뭐뭐 하다가 되는 겁니다. 위협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위협해서 만들어낸다. 이러한 환상을 부신다, 파괴시킨다가 되는 순간 여전히 지금 뭐가 돼 있죠? 문제점 얘기가 돼 있네요. 여전히 위협해서 뭔가를 환상을 만들어내고 파괴시킨다라는 문제점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벗이 있네요. 즉 4번 앞에도 문제점, 4번 앞에도 문제점, 4번 뒤에도 벗으로 문제점이 나오려면 요 중간에 뭐가 껴야 되죠? 깔고 가는 표현이 껴야겠죠. 됐나요? 만약에 깔고 가는 표현이 중간에 끼지 않는다면 4번 앞에가 문제점 얘기이기 때문에 버티부터는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4번 앞에도 what's worse 뒤에 문제점, 4번 뒤도 문제점, 이렇게 벗을 기준으로 문제점이 또 나오려면 그 앞에 문장, 그 버티 문장 사이에 바로 뭐가 껴야 되죠? 바로 이 깔고 가는 표현이 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깔고 가는 표현이 껴 있게 되면 정답은 4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문장 사이에 얘가 껴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비하면서 문제풀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